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오늘은 바로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들 겁을 먹고 계신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게 맞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이 보유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재산을 보유를 함에 따라서 이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또 구분을 해서 인별로 합산을 한 다음에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이 종부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종부세가 1억 정도가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강남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짜리 하나와 양천구 목동의 7단지 전용 101제곱미터짜리 하나, 자, 이렇게 2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지금 종부세 모두 합쳐서 거의 1억 가까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강남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짜리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이 27억 8천만 원 정도. 자, 그리고 양천구 목동의 101제곱미터짜리 같은 경우에는 약 실거래 가격이 25억 정도이다 보니까 실제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 50억이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2019년도 이후에 가격을 따져봤을 때 19년도 이후에 채택이 됐었던 그 금액과 그리고 21년도 이후에 채택이 됐었던 금액을 살펴보게 된다면 세율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편이고요. 자, 무엇보다 무서운 거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를 그렇게까지 크게 두지 않고 앞으로 공시가격을 점점 올려나가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바로 종부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년 현실화를 통해서 2035년까지는 실거래가격의 거의 한 90% 정도까지 올린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약 70% 정도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세율 자체를 계속적으로 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심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지금 상황에서 이 종부세가 무서워서 매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 대비해 봤을 때 가격 상승분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전세나 대신 월세, 반전세로 돌려서 이 전세 가격 중 일부를 월세나 바로 반전세로 전환시켜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러한 쪽으로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 명의로의 증여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합법적인 세대 분리로 보유세 부담을 좀 완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실제로 아파트 증여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남들보다도 좀 발빠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신 다음 이렇게 세 부담을 완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는 제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매도라는 선택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선택지는 정말 최악의 선택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양도소득세가 더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정부에서 이 빠져나갈 구멍을 좀 줘야 되는데, 자, 양도소득세로 빠져나갈 구멍까지 막아놓고 그리고 세 부담은 점점 더 올려나간다. 네, 국가는 이렇게 월세화를 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월세화를 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서 바로 월세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또한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난 4월에 발표가 되고 6월에 시행이 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주택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바로 정부의 큰 그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월세화를 가속화시켜서 소득세도 가져가고, 자, 그리고 실제 전월세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자, 거래 절벽은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이 양도소득세 중과로 파는 것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은 대대손손 증여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장에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세는 월세화가 가속됨에 따라서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져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가의 매물은 매매가는 보합선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자, 대신에 중저가 급매물들이 나올 확률이 조금은 더 늘어났습니다만 분명히 빠른 소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서울에 집들을 싹쓸이를 해버리게 된다라면 실제로 내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게 될 물량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자, 거래 절벽 심화와 함께 이런 세금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 상급지 아파트들 휩쓸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이외에 중저가 아파트들 살고 계신 분들이나 중저가 아파트들 가족을 위해서 2개, 3개 갖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자, 그러한 분들 증여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급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힘들더라도 버텨보시는 게 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자세한 세무 상담은 세무사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고 정부 세무서에 의뢰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겠지만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보합선은 그리되 하락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설픈 매물들은 파시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아파트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버텨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